나 개인회생 하려고요. 막 이렇게 냄새만 풍기시면서 실제로는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내 보증금 신고도 안 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여기서 만약에 전세 사기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고 나한테 보증금 받아갔다? 자, 이게 오늘 영상의 킥이에요. 내 보증금은 무조건 100% 갚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시죠. 형사조수진의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내가 임차인으로 잘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파산했어요. 내 보증금 1억, 2억 이거 돈 어떡할 거예요? 이때 나 이제 끝났나 봐요. 보증금 못 받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세 보증금을 차일피일 못 돌려준다라고 하던 주인이 갑자기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신청을 했을 때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진짜로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신청한 건지 알아보셔야죠. 이거 속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 중에서 다음 임차인이 안 구해지니까 나 개인 회생 하려고요. 막 이렇게 냄새만 풍기시면서 실제로는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 집이 개인 회생 신청이 됐는가 어떻게 알아보느냐? 내 집 주소가 속해 있는 법원 관할이 있잖아요. 만약에 서초구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법원이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에 민원실에 전화를 하셔서 집주인 이름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사건 번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문의를 하면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 번호를 알아내고 나면 인터넷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문구를 치세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건들의 현황이 나오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이트에 사건 번호를 치고 들어가시면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채권자 목록이 나와요. 거기에 내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은 채무자가 법원에다가 내 채권자가 1번, 2번, 3번, 4번 뭐 신한은행, 농협, 뭐 무슨 사채, 업체 누구누구 있는데요. 이 돈 다 못 갚을 것 같으니까 개인회생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그 채권자 목록에 조수진 보증금 1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나쁜 주인이라서 개인회생 좀 쉽게 받아보려고 빚 줄이려고 내 보증금 신고도 안 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액션이 나옵니다. 채권 신고를 하십시오. 채권 신고를 간혹 이게 주인이 개인회생 들어갔다는데 신고를 해서 거기에 절차에 참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를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절차에 내가 채권자로서 들어가셔야 이의 신청도 하시고 채권자 집회를 가셔서 억울한 것도 얘기도 하시고 이 사람 탕감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채권 신고를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법원에서 안내가 옵니다. 이 사건 어떻게 해서 언제 채권자 집회할 거고요. 당신은 뭐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이렇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 신고하면 뭐예요. 어차피 내 채권은 70% 날라가고 만약에 1억이 보증금이면 2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맞죠.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이 일정한 빚을 이제 못 갚는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는 탕감을 시켜주고 빨리 돌아가서 세금도 내고 살아가라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인데 여기서 만약에 전세 사기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고 나한테 보증금 받아갔다? 이러면 비면책 채권이 되십니다. 자, 이게 오늘 영상의 킥이에요.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를 받으실 수 있고 그러면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해도 내 보증금은 무조건 100% 갚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면책 채권이 뭐냐면요. 옛날에 개인회생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어떤 나쁜 사람들은 나 개인회생 신청할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빚 엄청 땡겨갖고 일단 다 쓰고 보자.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거죠. 여기서 막 전세도 놓고 보증금 받고 해가지고 막 썼어요.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탕감을 받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에 무슨 채권은 면책 안 시켜줍니다 라고 비면책 채권이라는 게 쓰여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불법 행위로 생긴 채권은 비면책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뭐겠어요? 사기죠. 사기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주인이 수상해요. 내 보증금 받아갈 때부터 까딱까딱했고 사업도 안 좋고 선순위 보증금도 많고 이런 상태에서 나 속여서 들어갔다. 이러면 전세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십니다. 왜냐면요. 비면책 채권인 경우에 이제 회생법원에 비면책 채권으로 내 걸 해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하면 되는데 그럼 회생법원 판사가 그럼 이 사람이 전세 사기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내가 전세 사기 당했습니다 라고 형사 고소를 하시면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그 집주인의 그동안의 계좌 내역, 내 보증금을 받아갔을 때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다 열어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검찰로 송치만 돼도 송치 통지서만 회생법원에 넣어도 곧바로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을 해줘요. 여기서 세 번째 하셔야 되는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답답했던 게 사기 고소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채권 신고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회생법원하고요 동네 경찰서하고 연계돼 있지 않아요. 서로 전산으로 통합돼 있지 않고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세 사기로 인정받았다는 거. 그래서 회생법원에 내가 전세 사기자로 인정을 받았으니 내 채권은 면책을 한 푼도 시키지 말고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해 주세요라는 거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절차를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이제 채권자들 다 모여봐라라는 채권자 집회라는 기일을 열어요. 그러면 법원에 출석을 하셔서 검찰에서 내가 전세 사기 당한 걸로 인정을 받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법원에서 채권자들 중에서 이 사람은 면책되는 게 맞고 이 사람은 그렇고 선생님은 불법행위로 생긴 채권의 채권자가 맞으시군요.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개인회생 인가를 낼 때 비면책 채권으로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통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다 모아서 빚이 1억이에요? 뭐 10억이에요? 그러면 이 빚의 성격에 따라서 5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 50%를 5년 동안 갚으라고 하자.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성실히 살았지만 빚을 졌으니까 80%는 탕감을 해주고 3년 안에만 나눠서 갚도록 하자 결정을 하면 80% 탕감되면 나머지 20%를 채권자별로 채권액에 안분해서 한 달에 얼마씩 몇십만 원씩 나눠받는 제도거든요. 이때 나의 채권은 1억 원이라는 보증금이 100% 탕감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3년이 지나시면 나눠서 받긴 하지만 1억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마무리를 해볼게요. 집주인이 갑자기 파산했대요. 어떡하죠? 자, 일단 진짜인지 확인해 보시라고 했죠. 그리고 내 채권이 채권으로 회생법원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등록이 안 돼 있다면 채권 신고하기. 비면책 채권 만들기. 형사고소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의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에서 법률사무소 더든든을 검색하시면 저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